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4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14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14번째 시간, 오늘은 김종인 의원님, 이도영 소장님, 김현철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수도권의 광역 급행철도인 GTX, 그중 인천을 지나는 GTX-D 노선에 대한 인천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GTX-D 노선의 경우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의 각 기초단체들이 유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건의한 다양한 노선들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내용은 오는 6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제안한 GTX-D 노선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세우는 국내 최상위 철도 계획으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를 제외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계획들이 주로 담겨 있으며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은 4월까지 해당 계획의 수립 연구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GTX-D 사업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는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도권 교통망을 비롯한 국가 교통망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네, 현재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D와 제2공항철도 사업 등 다양하게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두 번째는 GTX-D 노선입니다. GTX는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40m에서 50m의 대심도를 활용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평균 속도 시속 100km 이상 운행할 수 있어 수도권 교통망 연결에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GTX-A, B, C 사업이 건설이 추진 중인 가운데 GTX-D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 검단에서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 지역을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고 서울 남부와는 30분대의 연결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GTX 노선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그 기점과 주요 분기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GTX-D 부천부터 강남의 핵심 도시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기점과 종점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별로 입장 차이가 큽니다. 인천은 하남에서 서울시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시로 갈라지는 Y자 노선을 건의한 상태이며 경기도는 김포까지의 단일 노선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또한 GTX-D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으로 어떤 노선으로 추진이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김현철 기자님 감사합니다. GTX-D 노선에 대해 각 지자체가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천도 노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GTX-D 노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GTX 노선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다양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그 가운데 인천시와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금 팩트 체크리스트에서 언급도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단일 개별 노선이냐
Y자형 노선이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 D 노선은 김포, 한강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계양, 부천으로 빠지는 노선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인천시에서 제안한 Y자형 노선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검단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과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를 경유하는 두 가지 노선을 함께 운행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제안한 Y자형 노선은 검단 신도시와 청라 국제도시라는 양 지역의 주민들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정거장이 총 18개소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연장 구간도 늘어나게 되고요. 사업성, 경제성에 있어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경제성이 있다, BC값이 나오는 걸로 나왔지만 총 사업비가 1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 서부권의 경우 제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GTX 노선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만약에 인천시가 제안한 대로 GTX D가 Y 노선으로 건설된다면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GTX D 노선은 우리 서울의 핵심 지역인 강남을 1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차 노선은 경기도 부천을 기점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청라 국제도시를 경유하는 인천 국제공항을 가는 노선과 두 번째는 검단 신도시를 경유하여 김포로 가는 두 가지 노선이며 Y자 모양의 노선을 총 18개 노선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D 노선 안에서는 확정된 경우 인천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 환경이 낙후된 서울 접근이 힘든 우리 인천 서북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향후 청라 국제도시와 우리 루원시티, 검단 신도시와 많은 아파트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으로 GTX D 노선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통 환경 개선,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Y 노선을 제안한 인천시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 ABC 노선은 전부 다 남북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축의 노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남북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청라, 가정, 작전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하남까지 연장하는 노선하고 김포에서 출발해서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계양을 출발하는 이 두 개 노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하고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동시 건설안이 훨씬 더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천시에서 제안한 Y자 형태의 노선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기자님,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각 지자체에서 요청한 노선만 150개가 넘습니다. 국토부는 노선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에 하기로 했던 발표를 미룬 상태인데요. 어느 지자체 한쪽 편을 들을 수 없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은 사업비가 걸림돌이 될 전망인데요.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사업비가 너무 높아서 두 개 노선을 모두, 그러니까 Y자 노선의 두 개 노선을 모두 놓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Y자 노선에 드는 비용을 약 10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BC값, 그러니까 경제성은 1.03으로 사업 타당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 노선으로 떼어놓고 보면 청라 연장을 경유하는 인천국제공항액은 7조 9천억 정도가 들 것 같고 BC값은 0.96, 검단 김포행은 5조 9천억 정도가 들면서 이제 경제성 BC값은 1.0.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주장하는 Y자 노선의 경제성이 더 높다라는 주장이고요. 인천시는 이것과 더불어서 국토부가 GTX-D를 처음 설계할 때 가졌던 목표, 수도권 어느 지역이건 서울권 그 수도권끼리 이동을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GTX-D의 Y자 노선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Y자 노선으로 건설하려면 그만큼 늘어나는 사업비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단일 노선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Y자가 아무래도 경제성이 더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 2호선을 또 청라까지 연장하고 5호선을 검단으로 연장하는 사업들이 함께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 D노선과 겹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김종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이 GTX D 노선과 건설과 중복되고 있다고 일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GTX와 우리 지하철의 경우 태생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또는 GTX 하나만 건설한다는 의견은 또한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청라 경제자유구역, 우리 루원시티와 검단 신도시 대규모의 인구협이 진행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검단과 가까운 김포의 경우 신도시 조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현재 잘못된 어떤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김포 지하철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주의객 물개입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점을 우리 이제 그 기존에 설치했던 공항철도 선로와 서울 이하철 2호선이죠. 청라 연장선 계획 노선을 공유하는 GTX D 노선은 연계한다면 그러한 어떤 주장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 청라와 검단, 영정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를 감안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 김종인 의원님께서 한 시민단체 의견 주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3개 노선이 공용하는 것입니다. 반영시 인천공항행 GTX D 사업비는 최소 9천억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8.7km 구간을 두 노선이 공용하게 되면 제2공항철도의 사업 비용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추후 제2공항철도의 사업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네, GTX D와 관련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GTX D 노선. 이 중 어떤 노선으로 결정이 되든 사업비 문제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각 제안에 따라 사업비는 5조에서 10조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이 사업비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GTX D 노선이 과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느냐, 아니면은 과연 노선이 어디로 기점이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또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일 노선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5조 9천억 원 가량이 예상되고요. Y자형 노선일 경우에는 무려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과연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사업비에 대한 막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민자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약 한 3조 4천억 가량 되는 A노선 같은 경우 민자 사업자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C노선 4조 3천억이죠. 민자 사업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거의 5조 9천억이죠. 약 6조 원가량에 이르는 B노선일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재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D노선은 사업비가 최소 5조 9천억, 많게는 최대 10조 원까지 드는 상황이거든요. 만일 단일 개별 노선이든 Y자형 노선이든 민자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현 ABC 노선에 비할 때는 어렵다,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재원 마련에 있어서 정부의 부담 그리고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워낙 큰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노선이 되었든 민자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재정의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GTX D 노선은 인천과 김포 등 서부권은 물론이고요. 경기 동부권까지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경기 동부 지역에서는 GTX D 노선의 광주, 이천, 여주 연장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먼저 당시 나왔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기 외곽 지역들이 규제로 인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외곽 지역 주민들이 교통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철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편리하고 또 정시성이 있고 쾌적한 이런 교통수단이 이제 우리 이 동남부권 그동안에 소외됐던 지역에 시원하게 이제 뚫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지자체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여주까지 이어지는 긴 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철 기자님, 이런 노선, 긴 노선 실현이 가능할까요? GTX-D 노선을 인천시가 Y자로 설계한 이유는 수도권 주민들이 인천공항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대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GTX-D뿐만이 아니라 제2공항철도도 좀 중요한데요. 제2공항철도는 이 수도권을 제외한 그 지방들이죠. 지방들과 KTX를 연결할 수 있는 인천시의 좀 핵심적인 사업이고, 사실 이게 좀 가덕동항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부산, 경남, 물산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수도권은 경인 메가시티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계해서 육성하는 공항경제권을 육성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GTX-D 노선이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 정부에서 발표한 국토종합계획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GTX-D 노선에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 이것을 굉장히 유익 있게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GTX-D를 하는데 어쨌든 제2공항철도 또 공항을 또 연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6월 국토교통부가 GTX-D 노선의 확정 노선을 아마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노선 가운데 가장 현실성이 높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GTX-D 노선 추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검단 신도시는 단일 노선이든 Y자형 노선이든 GTX-D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청라 국제도시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 도시철도망 개선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고민, 제안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Y자형 노선보다는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잇는 단일 노선의 추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2공항철도와 GTX-D 노선을 공용하는 청라와 인천역, 숭유역 간의 거리를 비춰볼 때 그 아이디어 차원이지 실현 가능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연 제2공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TX-D 노선과 7호선 연장선과의 공용도 저는 어렵다 생각을 하는 게요. 청라를 기준으로 할 때 7호선 연장선은 성남역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GTX-D 노선은 가정 루원시티로 빠지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위치에 비추어 볼 때도 7호선 연장선과 GTX-D 노선을 공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GTX-D 노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선과의 공용 문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볼 수가 있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검단 신도시를 기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 나왔던 그 분석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김재원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두용 우리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건 뭐냐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홍대와 쉽게 말하면 기점을 갖다가 우리 청라 연장선하고 작전을 거쳐서 루원시티까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라 국제도시역인데, 그 기점만큼은
관로로 함께 선로를 이용하면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우리 뭐 청라 7호선 연장 사업과 물론 일부 구간입니다. 전체 구간을 우리 D노선을 태운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일부 구간 우리가 한 5개 정도 역을 연결하게 되면 그만큼 대심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대략적으로 한 1조 원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측하지 않나. 그래서 그 노선에 깔게 되면 GT노선도 이 공항 경제권과 함께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국제공항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도심으로 가는데 아까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일본의 간사이나 우리 도쿄 나리타 공항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신간센을 타고 대도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프랑스에는 샤를드공 공항 같은 경우도 이 떼제베를 이용해서 이 대도심을 연결하는 어떤 이런 국가 철도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국가 경쟁력에서는 공항을 통해서 우리 루원시티를 경유하고 우리 작전동과 부천을 기점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Y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Y자 노선을 통해서 우리 서북부의 어떤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도영 소장님이 예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김종인 의원님은 이제 공항 접근성의 그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단일 노선의 추진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걸 이도영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김현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도영 소장님이 이제 사업비 얘기를 좀 하셨는데 GTX D노선도 사실은 민자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비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사업비에 대한 고민보다 사실은 이 GTX 사업 자체를 기획했던 그 원래 그 기획 의도라고 한다면 수도권 어느 곳이든 광역 철도 급행망이 다니게 하겠다라고 했던 애초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GTX-D는 국토부가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아까 김종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세계 주요 공항들 중에서도 사실 급행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은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공항경제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GTX-D 노선이건 제2공항철도건 이 국토부에서는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공항으로 이어진 철도 하나가 더 놓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의견이 되게 다양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현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민자로 하려고는 할 거예요. 하지만은 GTX D노선과 B노선이 사업비가 5조 9천억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민자로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사업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GTX B노선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Y자 노선 10조 원가량인데 과연 민자로 하고 싶은데 민자 적격성 통과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정부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앞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로 하고 싶지만 민자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Y자 노선의 좀 실현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거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김용인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공항 경제권을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네. 이 민자를 이 공항 경제권에서 어떻게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네,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뭐 이건 우리 시와 우리 이제 국토부, 기재부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많은 일각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지가 좀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올해 그 6월 달에 우리 그 GTX D노선과 우리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연장 등 우리 8개 사업이 이제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올 6월이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우리 주민분들, 우리 서구부의 어떤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우리 인천시의 입장과 우리 공항 경제권에 있는 부분을 함축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뭐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좀 하면서 저도 이러한 부분은 아까 우리 김현철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국가 철도망에서는 어떠한 그 지역의 혜택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물론 뭐 10조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민자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철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결국은 이제 예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재정 얘기가.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 이제 광역교통망과 관련한 계획을 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강조했던 게 수도권 서부권의 광역교통망을 어떻게든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비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수도권 서부권 이쪽에 이제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신도시들의 이 광역교통망 그리고 이 서울권으로 진입을 시키기 위한 어떤 이 교통망의 확충 이런 것들 사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 사업의 의지만 있다면 좀 사업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뜨거운 토론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모두 감사합니다. 오는 6월 GTX D 노선이 발표되는 만큼 남은 기간에 각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모든 지역이 원하는 대로 노선이 생긴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비나 경제성, 향후 미래의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없도록 다양한 조건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더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인천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인천시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김종인 의원님, 이도영 소장님, 김현철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